이번 책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입니다. 엄기니는 김희정입니다. 전 장하준 하면 장하성 같이 연결돼서 생각나는데요. 특히 장하성 펀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였고, 소액 주주 운동을 주도하며 그때 특히 삼성 저격수라는 호칭을 얻었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장하성 있잖아요. 그때 삼성 주주총회 때 소액 주주로 참여해 13시간 동안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삼성 저격수라는 호칭을 받았던 장하성 있잖아요. 특히 장하성 펀드 하면 소액 주주 운동을 주도하며 재벌 개혁 논의를 전개한 펀드 알잖아요. 알려진 펀드요. 여기에 있는 지금은 이 저자는 장하준인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이 나요. 네이버에 보면 또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누나가 충남대 교수였고 여성부 장관이었죠. 그럼 이 집안의 이 장씨 집안은요, 구한말 호남 최고의 대지주 가문이었으나 독립활동으로 쇠락했다고 하는데 1세대가요. 전남의 대지주로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을 댄 독립 명문가 가문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셋째는 광주 학생운동에 참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장병상. 그 다음에 장병주는 백범 김구의 측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홍념 의원이 광복 후엔 토지 개혁법을 발의해서 집안 땅을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죠. 그러면 지금 지금 이게 1세대 장씨 집안이었다면 2세대는 사형제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했었고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3세대가 바로 이 장하성, 장하진, 그 다음에 사촌이 바로 이 장하준,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과학 철학 교수인 장하식. 그러니까 지금 3세대들은 학계의 거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장하준이 27세 나이로 케임브리지에 건너가서 교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하성, 장하준, 장하식이 다 학계의 거목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책날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 장하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 다음에 군나르 미르달 상이라고요. 바로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이 경제학자에게 주는 이 군나르 드류상을 2003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최연소로 또 바실리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했는데요.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14년에는요.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책들이 그러니까 17권의 책을 썼고 그중에 13권이 전 세계 46개국 45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만 부 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잘 알려진 작품이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데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본주의와 그 자유시장 신화의 이면을 파헤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건 23가지 경제 주제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더 나은 자본주의의 제안을 제시한 책으로 그 영국 아마존 경제 1위에 오르고 국내 종합 1위를 차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학 입문서인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 그 다음에 그 쾌도 남마 한국 경제, 국가의 역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일단 레시피를 줍니다. 그 전 세계의 그 레시피 중에 그 레시피를 주고요, 특정 재료를 가지고요, 경제 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엔 흥미롭게도 그 한국의 당군 신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마늘요. 자, 그렇게 시작돼서요. 그럼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국수로 이렇게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세계에서 국수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은 인스턴트 국수 있잖아요. 즉석면, 이걸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요, 한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년에 1인당 79.7인분이니까 거의 80인분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72인분 정도, 72.2인분. 그 다음이 네팔로, 3위가 네팔로 53.3인분이요. 그러면 이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을 조금 넘으니까 1년에 41억 봉지의 인스턴트 국수를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러면요,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이 한국인은 그러면은 이 국수를 뽑아내는 재료를 어떻게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거의 모든 곡물과 뿌리채소입니다. 자, 보면요, 밀, 메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카사바 뿌리, 도토리, 칡, 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보리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이탈리아의 그 마카로니나 그 스파게티, 파스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국수하면.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국수 모양이야 그냥 보통 납작하고 뭐 두껍고 얇고 이런 줄무늬 같은 거 이런 쪽으로서 기본 모양이 거의 한 2가지 정도에 그친다면요, 이탈리아는요 20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 파스타 모양만요. 별의별 모양이 다 있는데요. 무슨 그냥 납작한 끝 모양의 파스타도 있지만 튜브, 고리, 무슨 나비, 사람 귀, 나달, 공, 이런 엄청난 모양들이 많은데요. 여기서요, 어떻게 경제로 연결시키냐면요, 그 유명 산업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한번 의뢰해서요, 파스타를 주문을 했는데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냐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튜브와 파도 모양을 합친 듯한 그 모양의 파스타를 마릴레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균등하게, 너무 모양이 복잡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익히지가 않아서 이건 큰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이 주지아로는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자동차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거의 모든 제조업체와 작업을 했는데요. 폭스바겐, 골프, 피아트 판다 같은 이런 고전에서부터요, 그 마세라티, 기블리, 모터스, 에스프리 이런 럭셔리까지 100여 가지가 넘는 차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요, 폰이요. 현대 자동차 그 최초 작품 포니.
이 사람의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요. 포니에 쏟은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현대그룹의 설립자 정주영과 그 다음에 동생 정세영이요. 정세영은요. 포니를 출범시키는데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포니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차의 디자인을 이 세계 최고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맡길 만큼 그들이 그 비전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 자동차가 클 수 있었던 것이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런 기업가가 있었고 그 다음은 긴 근로 시간을 견디면서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 그리고 엔지니어 연구원 전문 경영인 그리고요. 누구였었냐면요. 한국 정부요. 바로 정부가 주인공인데요. 이 정부가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클 때까지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유치산업보호인데요. 수십 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 차를 견뎌내야 했다는 의미지만 이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성장은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서 유치산업 보호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것들을 물론 일본도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큰 다국적 기업으로 커 있지만 일본도 그 도요다가 컸던 거, 그 다음에 그 운송회사에서 시작한 미쓰비시가 조선업에서 원자력 발전소, 전자,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요. 물론 미국도요. 미국이 바로 왜냐하면 그때 특히 그 영국의 제조업체들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그 자유기업 체제에 대해 높은 긍지를 보이고 영웅적인 기업가를 늘 칭송해 마지 않는 이 미국마저 현대 경제에서 집단적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통해 발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없었다면 한마디로 IBM, 인텔, 애플도 실리콘밸리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비전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신화는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계의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지만 생산 규모가 작고 테크놀로지가 단순한 시절에는 그러나 지금 이제는 그 규모가 큰 생산, 그 다음에 복잡한 테크놀로지, 국제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19세기 말 이후의 환경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 개인적 노력보다요. 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기업의 리더뿐은 아니라 노동자,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 경영인, 정부의 정책 기반자 그리고 심지어 소비자의 노력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수에 집착하는 두 나라의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현대 경제에서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비전이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기업은 집단적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국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 봤죠. 처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보호가 없었다면 처음에요. 그때 현대 자동차가 클 때도요. 그때 처음에 그 출범해서 이 보면요. 제가 빼뜨린 부분이지만 그 현대차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포드 UK가 개발한 코티나 모델을 조립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부품마저 대부분 수입했고요. 그런데 3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 8,000대가 넘는 코티나를 조립하다가 그리고 포드하고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이때 처음에 그때는 보면요. 그 포드의 0.5% 생산량의 0.5% 그다음에 GM 생산량의 0.2%였는데 그 30년이 지나 포드를 제쳤고 그다음에 40년 만에 GM보다 더 많은 차를 생산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그 기업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집단적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삼성이 크는 거, 그러니까 삼성이 처음에 삼성 뒤에도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보호가 있었고 그리고 뭐 LG 뒤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보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1976년 6월에 그 에콰도르가 현대차를 수입했는데 그때 수출한 그 포니차가요. 5대. 그다음에 버스가 한 대에 불과했지만 그런 사실은 그 언급되지 않았고 하여튼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로 무시되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시작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된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이 국수편입니다. 이렇게요. 하나의 지금 재료를 가지고 그 앞에서 레시피가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경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풀어주는 책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러면 맨 뒤에 보면요. 장아주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 책을 쓰는 일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 폴 크루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나를 웃게 만들고 군침 돌게 하는 동시에 경제학에 관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든 유일한 책, 재미나고 심오하면서 입맛까지 돋은다. 이런 평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